보험금 청구하려면 상황별로 서류 떼는 것도 달라지고 복잡한데 이 서류는 또 어디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몰라서 청구 안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복잡한 서류 한방 정리부터 쉽고 빠르게 청구하는 방법 확인하셔서 제발 보험료만 내지 마시고 내보험 100% 활용하세요. 추가적으로 비싼 진단서 발급받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과 주로 운전자 보험에 함께 들어있는 교통사고 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자동차 부상 치료비 청구 방법, 치아보험 청구 방법까지 다양한 꿀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주 기본적으로 하시는 청구가 실비, 곧 실손의료비인데요. 기본 서류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3가지 서류입니다. 저는 고객분들을 보험금 청구 관리해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진료비 영수증만 주시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안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실손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4세대 기준으로 입원 시 급여는 80%, 도수치료는 1회당 3만원과 대상의료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 이런 식으로 입원, 통원, 처방조제, 비급여 등 진료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각 진료 항목별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없으면 항목별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험금 계산을 보험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는 반드시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약국 영수증은 약봉투에 같이 붙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봉투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약국 영수증이 아니라 카드 전표나 처방전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위에서 세부 내역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항목별 금액이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각종 수술비와 진단금 등 질병 코드에 맞아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 코드를 기재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2, 3만원씩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진단서는 서류 발급 비용으로 실비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질병 코드 기재된 서류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약국에 제출하는 약국 제출용 처방전과 환자들이 받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이 있습니다. 서류 발급 받으실 때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 질병 코드 기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 처방받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 진료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에 질병명과 질병 코드를 기재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서류들은 무료 서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상 진단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다음은 수술한 경우입니다. 수술 시에는 실손 이외에도 가입하신 수술비 특약들을 받으시려면 수술을 했다는 내용이 필요한데요. 처음 말씀드린 실손 청구 기본 서류에 수술 확인서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술했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2만원씩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수술 확인서는 통상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진단서보다 저렴합니다. 건강검진을 하시다가 용종 많이들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가입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수술비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했더니 수술이 아니라서 발급 못 해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수술보다는 시술로 보는 경우인데요. 보험약관에서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해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술 확인서 대신에 어떤 도구를 통해 시술로 완전히 제거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꿀팁. 건강검진 받으시고 추가 비용 발생했을 때 실손 청구해 보셨나요? 건강검진에서 용종 제거 시술과 같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진료비들은 실손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단 수면 마취 비용은 보상 안 됩니다. 입원 시 필요 서류는 처음 말씀드린 기본 서류에 입퇴원 기록지, 입퇴원 확인서, 소진 기록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입퇴원 기록지는 세부 내역서 같은 역할도 하고 입원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입원비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상해 사고의 경우 반드시 초진 기록지도 발급받으세요. 이유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사고면 보험사의 계산이 달라지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사고의 경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기본 서류만 받아오실 경우 사고 경위가 적힌 서류를 발급받으러 또 병원을 한 번 더 가는 소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신일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진단서 없이 청구 가능한 경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보험금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진단서가 당일에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보험금 청구 현장에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요. 진단서는 의사분께서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데 간혹 의사 선생님이 진료가 많은 경우 당일 작성을 못 해주시고 병원을 한 번 더 방문하셔야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진료 중간이라도 의사 선생님께 미리 말씀해 두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고려해서 미리 작성도 해주실 거고, 그렇게 하면 2번, 3번 발걸음하지 않겠죠? 교통사고 나신 분들께서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 또는 종합보험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는 특약이 있다면 청구 가능한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수 1에서 14급까지 있는데 이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이 되는 보험입니다. 가장 흔한 상해급수가 12급에서 14급인데요. 14급의 사지 단순 타박만 되어도 지금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최대 가입 금액인 30만 원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청구 서류 준비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지급 조건 2가지를 말씀드리면 병원을 가셔서 부상 급수가 나와야 하고요. 교통사고로 다친 것인지 증빙을 해야 합니다. 상대층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부상급수를 포함한 치료비 지급결의서 1장이면 상해급수도 나오고요. 교통사고 증빙이 가능해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 과실 100%인 사고로 대인 접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자차 처리를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아픈 곳을 말씀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여기서 부상급수를 받을 수 있는 초진 기록지에 상해 코드를 기재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자차 접수가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초진 기록지를 함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 있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질문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차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 올라가서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차 접수했다는 내용으로 우선 사고 증빙하고 자차 처리는 취소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가요? 병원 갔더니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절대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보험급여, 즉 요양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어디에도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해서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제1항 1호를 살펴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범죄 행위에 교통사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법원이 교통사고도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는 판시함으로 그 해석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만을 급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를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병원 가서 교통사고로 병원 왔다고 하니까 교통사고 대인접수번호 달라고 하고, 대인접수번호 없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 처리가 절대 안 되고 일반으로만 치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받습니다. 결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에 따라 병원은 요양급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왔는데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규칙 제4조 1항을 보면 요양기간은 가입자 등이 법 제53조 1항 2항 또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에 의하여 공단의 급여 제한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면 병원은 환자의 사고 원인이 교통사고, 폭행사고, 재해사고, 업무상 재해 등 급여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병원이 스스로 이를 판단하여 급여 제한하지 말고 보험 가입자 등이 보험 접수를 요청할 경우 일단 요양급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병원은 지체 없이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받은 공단은 7일 이내에 급여 제한 여부를 결정한 후 병원과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서를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 신청해주세요 라고 덧붙인다면 병원에서는 쉽게 보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겁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공단에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제출하면 통상 운전자의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드릴 청구 서류는 치아보험입니다. 공통 서류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온라인 접수 시에는 따로 필요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치아보험은 상황별로 서류가 다양해서 묶어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화면을 멈추시고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철 치료라고 하면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같은 치료들을 말하고요. 치아 충전 치료는 아말감, GI, 복합렛, 인레이, 온레이 등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각종 보험금 청구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쉽게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카카오톡을 먼저 켭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말풍선 모양과 페이를 눌러주세요. 상단에 전체 클릭해 주시고 우측으로 쭉 밀어서 보험 눌러주세요. 여기 보이는 병원비 청구 눌러주세요. 요즘은 서류 발급 받지 않아도 병원과 바로 연계하여서 서류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직접 청구로 말씀드릴게요. 사진 찍어 청구 클릭하시고 동의 처리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보험이 있는 보험회사를 클릭해 주시고 해당되는 경우를 클릭하시고 사진 첨부하시고 받을 계좌 입력하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와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놓치는 보험금 없이 다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손 매번 청구하면 안 되는 이유와 이제 보험금은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손 계산 방법까지 다음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저희 꿀보험 정보통에서는 보험을 준비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신일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